자, 26페이지 지방자치법 부분을 같이 봅시다. 자, 이 지방자치법에서 일단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이미 공부를 다 하시고 온 분들은 되게 쉬운데,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이제 막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볼게요. 그래서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쉬운 부분인데 그걸 공부하지 않고 오는 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또는 고등학교 과정상 전혀 공부하지 않고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잘 공부해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구역, 주민, 지배권 이 세 가지를 요소로 하는 공법상의 법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광역, 기초. 그래서 대한민국이 크게 있다면 이제 광역으로 쪼개고, 광역 지자체 안에 또 속으로 기초 지자체를 넣어놨는데, 광역과 기초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광역 나누고 광역의 기초 또 나눌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단위를 하나로 해가지고 광역과 기초의 구분 없애고 그냥 하나의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두 단계죠. 국가 안에 지역 광역 지자체가 있고 그 속에 기초를 넣어가지고 두 단계로 쪼개놨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로 쪼개자. 그래서 하나로 다 단일한 단위로 쪼개자. 가지고 뭐 광역과 기초의 구분을 없애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광역과 기초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무산광역시 같은 광역시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지금 세종시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도는 뭐 경기도 등이 있겠고, 특별자치도는 제주 지금 하나 있는데 아마 조만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는 시군구, 이때 말하는 구는 자치구로서의 구를 말하고, 뭐 성남시,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성남시, 그 다음에 뭐 구로서는 뭐 서울시 뭐 은평구, 서울시 관악구, 그 다음에 뭐 구는 뭐 경기도 가평군, 이런 식으로 시군구가 기초지자체인데, 특히 구가 문제죠. 구. 내려와서 기초자치단체로서 기초지자체,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지자체.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서 구를 자치구를 하는데, 이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리가 선거로 뽑죠. 그렇지만 자치구가 아닌 구도 있단 말이죠. 자치구가 아닌 구는 우리가 선거로 뽑는 게 아니고 위에 시장에 보내버리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중랑구, 대전시, 유성구, 이거는 이런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안에 있는 구는 자치구로 봐요. 그래서 그런 서울시 중랑구청장 우리가 선거로 뽑죠. 대전시 유성구청장 우리가 선거로 뽑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 안에 있는 구가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 예를 들면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있어도 그 구청장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치구가 아닌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세요. 자, 내려와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조만간 특별자치도는 이제 강원도가 곧 포함될 예정인데 아직은 아니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조례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지방의회로 나가신다, 지방의회로 진출하신다, 그래서 지방의회 선거 나가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 나가서 지방의회 의원 됐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실 거예요. 자, 조례가 뭔지 봅시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다. 여기까지 외우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의결을 거쳐 만드는 자치법규다. 자치법규다.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운영되도록 만든 자치법규다. 자, 그런데 지방자치법 28조 1항
뒷부분 단서 다만이야를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웬만한 조례가 다 이런 사항을 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가장 답답한 게 이 지방자치법 28조랑 단서예요. 이게 있어가지고 법의 위임이 없어가지고, 즉 내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 사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즉 물론 수익적인 이익이 되는 조례를 만들겠지만 그 안에 이런 벌칙사항 또는 권리 제한사항 또는 의무부과사항이 대부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100% 수익적인 100% 이익이 되는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죽겠는데 법에서 넘겨주지 않아, 법에서 해당되는 근거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 법률의 위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조례를 못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이 28조 1항 단서 요 걸림돌 때문에 일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요것 좀 없애달라, 요거 헌법의 117조에 반한돼서 위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국가에서 보면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지 맘대로 만드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 맘대로 조례 만드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일을 할 때는 28조량 단서를 굉장히 옹호하다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가로 정부로, 중앙정부로 진출하면 28조 1항 단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의 의원 되면 이것 좀 없애달라라고 난리 법석을 피우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되거나 국회에서 또는 국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거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얼굴을 싹 바꾼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문이다 라고 보시고, 자, 내려와서 조례는 외부적 효력받는, 즉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이때 말하는 외부는 주민을 말해요. 주민. 그래서 조례는 외부적 효력, 주민에 대해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요 말. 규율로서 일반성은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규율.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대방이 딱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규율. 이게 일반적 규율. 그 다음에 추상적 규율은 특정되지 않은 사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벌어지지 않은 사건,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사건, 그래서 이런 추상적 규율,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건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일 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규율하는데, 이런 조례는 기본적 특성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몰라도 조례는 원칙적으로, 이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례가 상대방을 특정해서 또는 상대방 당사자를 특정해서 개별적 규율, 이 개별적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규율, 각조 13번.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 특정 행위, 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그게 구체적 규율. 그래서 조례가 예외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되면 행정처분 돼가지고 이른바 처분적 조례가 돼가지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념을 나중에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일단 조례는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처분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띠면 행정처분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입법 가서 좀 더 보완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잘 봐두고 이 뒷부분 외우세요. 판례도 조례가 어떤 중간에 집행행위, 중간행위 매개하지 않고 그 조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요거 이해하려고 이 부분을 공부한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행정입법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 설명할 테니까 그때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 규율 무슨 뜻인지, 추상적 규율 무슨 뜻인지, 개별적 규율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 규율이 무슨 뜻인지 각주 통해서 한번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우리가 사무를 하는데, 사무는 가장 자기의 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자치사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일이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장이 처리할 것이고, 문제는 위임사무예요. 위임사무. 위임사무 중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맡기는 단체임사무가 있는데 법조문상으로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무시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물론 이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관임사무 잘 받으세요. 기관임사무란 국가로부터, 즉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시장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초구청장, 즉 국가로부터 직접 위임받거나 또는 상급 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이 관악구청장에게 이런 식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뭐 시장, 구청장, 군수 등에게 위임된 사무가 기관임 사무다. 자, 여기 뒷부분 잘 체크하시고, 어디냐, 잠깐만, 여기죠. 기관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관임 사무를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에 서게 된다. 요거 잘, 그래서 이때는 국가기관 또는 상급 지자체장의 지위 감독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크게 장과 의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장과 의회. 뭐 시장, 구청장, 군수 같은 장과,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뭐 경기도 의회, 가평군 의회 같은 의회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견제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특히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대표하고 행정층의 지위를 갖는다는 거. 이게 포인트죠. 서로 견제하고 각각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뭐 그런 얘기고, 뒷부분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기관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방자치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작용법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다음 시간부터 또 열심히 행정작용법을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